네, 객장 여자입니다. 미국 증시에서요, 운송주들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운송주가 상승을 하면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됐던 사례가 있어서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좀 지지부진한 한국의 운송주들까지도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객장 여자에서 낱낱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의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의 운송주 강세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증시 상승의 신호탄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운송사들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물류나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내 물류산업의 구조조정인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 물류업 전망을 더욱더 낙관하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는 업체가 결국 승자가 될 것이라면서 현대 글로비스와 CJ 대한통운을 지목했습니다. 네, 사실 국내 운송주들 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과연 국내 운송주들 어떤 종목이 가장 또 투자 유망할지 미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곳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자증권 동대문지점 신보람 대리입니다. 한진해운을 꼽고 있는데요. 1분기부터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컨테이너 부분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츠증권 영동지점의 김소원 대리입니다. CJ 대한통운을 제시했는데요. CJ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그룹 물량 역시도 확보했고요. CJ GLS와 또 해외 M&A를 통한 외형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송은혜 대리입니다. 현대 글로비스를 꼽았습니다. 해외 물류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요즘의 과도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HMC투자증권 목동지점의 임수연 대리입니다. 대한항공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하반기의 수요 회복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의견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에서 운송주에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만 본다라면은 가격대가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나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글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괜찮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택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율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택배 쪽에서 이제 개인용 그런 영업 차량 같은 거를 갖다가 회사 쪽에서 직접 합법화해가지고 확보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시장 지배력이 큰 대형 택배사가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통운을 관심 계속 갖고 보시면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한 11만 원 정도 손절선 두시고요. 저점 매수도 그 가격만 깨지 않는다라면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한 11만 원 선을 손절선으로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축하해드릴 일이 있습니다. 주간 공략주였죠. 네페스입니다. 목표 수익률 7%뿐만이 아니라 거의 16%에 가까운 수익률 올렸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매수가를 좀 살펴보면요. 15,350원이었습니다. 장중 최고가로 17,800원까지 오르면서 16%에 가까운 15.96%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추천해주신 이후에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에는 조금 피곤했는지 소폭은 쉬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네페스 지금 현재 400원 오른 17,600원인데요. 개인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 삼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나 방송 보시면서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18,000원을 좀 저항권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8,000원 내일도 일단 돌파 안 되면 비중 조금 줄여놓고 다시 한번 보시거나 재매수는 한 16,000원대 중반 정도로 삼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이닉스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반도체 쪽, 모바일 디램 쪽 계속 쇼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범핑 업체들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페스뿐만 아니라 후궁정 업체들도 상당히 좀 많이 힘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네페스가 지금 최고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비중 조절을 좀 고민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추후 조정시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입니다. 18,000원 저항권을 좀 주목하자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주 주간 공략주 더욱더 큰 기대가 됩니다. 7% 수익률 달성할 만한 종목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IT, 스마트폰 부품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뭐 환율이 좀 엔화가 약간 좀 빠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에 공격적으로 바스켓 매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스켓 매매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오른 종목이 한 3%대, 보통이 1, 2%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인해서 지수가 견인돼서 거래소 시장이 일단 안정을 찾은 상태라서 일단은 뭐 민감주들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실 텐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의 관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괜찮은 모습인데 오늘 시장 민감주 때문에 좀 눌려있는 내수 쪽에서의 통신 쪽 관련주를 조금 본다라면은 저는 일단은 컨텐츠 쪽에서 SBS 컨텐츠 허브를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SBS 미디어 홀딩스도 바닥권을 좀 찍고 있고 콘텐츠 허브라든지 SBS에 대한 추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기기가 계속적으로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이 좀 확충이 되어야지만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스마트 기기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컨텐츠류들, 뭐 게임류들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모바일 게임주들 상당히 급등하고 있듯이 그래서 다음번 주자는 이런 컨텐츠 쪽을 좀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BS 컨텐츠 허브 충분히 거의 한 달가량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손절선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의 한 2주 동안 횡보를 해왔던 14,000원 부근을 종가상 이탈한다라면 손절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정 시에 매수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매수하시고 나서 바로 직전 저항대는 한 15,000에서 15,200원 정도, 그 정도가 한 7%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개인적으로 무난하리라 생각하고요. 이 가격대 돌파되면 약 한 16,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주간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은 7%고 손절선 좀 짧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14,000원대로 설정해 주셨네요. 사실 오늘장에 좀 1%대 밀리고 있지만 더 큰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객장 여자는요. 지난 주간 공략주 수익률이 무려 16%에 달했던 박지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